내용 설명은 길게 할 거 아니라서 교재 없어 잠깐만 하나. 자, 신경계는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내심신경계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 중에 여러분이 무슨 단어를 들어봤을 거냐면 중추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우리 뉴런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중추라는 말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야. 중추신경계에 반드시 얘가 들어있어야 돼. 자, 뭐죠? 중추신경계에만 들어있는 애. 누구? 그렇지. 연합뉴런이 있으면 중추신경계. 연합뉴런이 없으면 말초야.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반드시 뭘 가지게 된다? 연합뉴런이 있어야 돼. 중추신경계에는 반드시 연합뉴런이 있고요. 연합뉴런은 반드시 중추신경계에만 존재해야 돼. 말초신경계에는 이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중추신경이라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 딱 두 개. 뇌와 척수. 뇌와 척수. 이 두 개가 중추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척수는 그냥 척수 하나만 배우는데 뇌는 또 종류가 여러 개잖아. 그죠? 자, 뇌의 종류를 보게 되면 대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소뇌, 뭐 있어? 대뇌, 소뇌 말고 알고 있는 거 불러봐. 간뇌. 자, 간뇌 이름 바뀌었습니다. 사이뇌로 바뀌었습니다. 사이뇌. 이게 왜 바꾸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사이뇌로 바뀌었어요. 자, 또 뭐 있어요? 중간뇌 있죠. 중간뇌. 중간뇌는 그나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또 뭐 있지? 연수. 들어봤죠? 연수. 자, 연수 이름 바뀌었어요. 숨골. 숨골. 이름 잘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등부에서만 나오는 이름이 있었는데 뇌교라는 애가 있었어요. 뇌교. 근데 얘는 이 교자가 다리 교자,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름이 다리뇌로 바뀌었어요. 더 헷갈려. 자, 사이뇌는 간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다 보면 사이뇌라는 게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간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간뇌하면 그냥 사이뇌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숨골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연수. 그 다음에 다리뇌가 뇌교. 를 얘기하는 거라서 뇌는 6군데로 나눠서 보면 돼요. 자, 그럼 뇌 구조를 보면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기능이 대뇌로 치우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은 시각 뇌가 따로 있어요. 눈을 보는 데만 사용하는 뇌가 따로 있고 어떤 애들은 후각 뇌가 따로 있어서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상어 같은 애들은 후각 뇌가 따로 있대요. 근데 우리는 후각도 시각도 청각도 다 어디에? 대뇌에다가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대뇌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부피도 굉장히 큰데 전체적으로 위치 이번에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뇌가 있으면 거의 다 대뇌가 되고 아래쪽으로 소뇌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겉으로 덮여서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잘라서 보게 되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뇌가 있어. 이 뇌를 보면 끝에 이렇게 방울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가 있고 불룩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름을 붙일 때 중요한 거 요거 기준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기준으로 보실 거야. 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를 뭐라고 한다? 대뇌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뒷골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소뇌가 되는 거야.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애가 사이뇌가 될 건데, 자, 사이뇌, 간뇌는 위쪽을 시상,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상하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망울처럼 나와 있는 거 있지? 바로 위가 시상하부야. 요거 바로 위가 시상하부야. 다시 말하면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간뇌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블록하게 올라와 있는 애 있죠? 위치상으로 보면 소뇌하고 약간 나란히 있어요. 소뇌하고 나란히 있는 얘를 기준으로 바로 위와 바로 아래. 바로 위가 중간뇌. 얘를 기준으로 블록하게 올라와 있는 애 바로 아래가 연수. 그러면 중간뇌랑 연수가 이렇게 블록하게 올라와 있는 얘가 바로 다리뇌라고 하는 뇌교가 될 거예요.
근데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A가 대뇌, 그 다음 C가 간뇌, B가 블록하게 올라와 있는 E가 블록하게 올라와 있는 애야. 이거 바로 위가 중간뇌. F가 연수, 그 사이에 있는 E가 뇌교. 그럼 D는 뭐가 되겠어? 소뇌. 그 다음 얘는 뇌구조에서는 안 나오는데 시상하고 밑에 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어.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나오게 되는데 얘가 뇌하수체라는 거야. 그 그림에도 나오죠? 뇌하수체라는 거. 간뇌 아래쪽에 이렇게 방울 모양으로 나와 있는 애. 뇌하수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대뇌를 보잖아요. 두개골을 벗겨서 대뇌를 보잖아. 약간 어두워 보여. 근데 잘라서 보잖아. 그러면 바깥쪽 껍질만 어두운 거고 안에는 하얗게 보이는 거야. 얘를 딱 잘라서 보면은 바깥쪽은 살짝 껍데기만 어두워 보이고 안쪽은 밝은색으로 보이는데, 자, 바깥쪽을 뭐라고 할 거냐면 대뇌의 겉질, 그럼 안에를 대뇌의 속질. 근데 대뇌의 겉질이 살짝 어둡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회색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속질은 좀 밝은 색이라 얘는 백색질이라고 해요. 회색질, 백색질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가 뭐 생각하면 좋으냐면 식빵 생각하면 좋아요. 식빵은 겉에서 무슨 색이야? 갈색. 근데 잘라보면 빵은 하얀색. 그래서 대뇌는 식빵 생각해서 껍질은 어둡고 안에는 하얗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겉질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밀집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속질의 경우는 신경 섬유가 밀집돼 있어. 자, 신경세포체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뉴런의 동그란 부분을 말하는데 이런 뉴런들이 많은 거야. 이런 뉴런들이 막 이렇게 시늉스를 내주면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는 신경 섬유는 축삭돌기 위주로 얘기하는 거거든. 얘는 이렇게 생긴 뉴런이 많아. 이렇게 생긴 뉴런들이 막 뻗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잘라서 보면 얘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보이잖아. 얘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신경 섬유가 많이 보이는 거야. 그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길이가 짧으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연합 뉴런이 많은 거고, 여기에는 연합 뉴런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야. 그럼 왜 신경섬유가 많이 보이면 하얀색으로 보이느냐? 신경섬유를 마리집이 싸고 있는데 마리집의 색깔이 하얀색이야. 그러니까 마리집이 많이 쌓여져 있는 신경섬유가 많이 보이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야. 연합 뉴런은 웬만하면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보인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연합 뉴런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날 때는 겉질하고 속질 중에 누가 시험 문제 많이 날까? 겉질만 시험 문제 나요. 겉질은 시험 문제 안 나. 얘가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 백색질이다. 그거 하나만 문제 나지. 다른 거는 속질이 문제 날 일이 없어. 뭔가 겉질과 속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겉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뇌는 겉질이 중요하고, 뭔가 대뇌가 발달했다, 지능이 발달했다, 원숭이보다 우리가 발달했다, 다 겉질의 표면적이 증가하면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겉질을 우리가 기능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겉질을 위치에 따라 나누게 되면 권투 글러브 모습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깊은 주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여러분 앞에 이마에 있는 쪽을 말해요. 자, 옛날에는 이게 앞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전두엽, 이거는 뒤통수 쪽에 있어서 후두엽,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머리 꼭대기 정자 써서 두정엽, 이거는 귀 바로 이쪽에 있거든. 옆에 있다 그래서 측두엽 이라고 했어요. 자, 이름이 바뀝니다. 교육과정에서. 재밌어요. 자, 전두엽 뭐로 바뀌었을까요? 이마엽. 얘 뭐로 바뀌었을까요? 뒤통수엽. 직관적이지? 그나마 얘는 뒤통수엽이 맞아. 근데 얘네들은 이름도 이상해. 이거 관자엽. 뭐 다 한글로 바꾸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 한자가 나와. 관자엽. 두정엽은 우리 뭔가 꼭대기를 뭐라고 불러요? 마루엽.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반드시 이거로 가르치는 법은 없고 선생님들도 전두엽, 부정엽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교육과정이 바뀌는 첫 번째 수업이잖아요, 이거니. 그래서 이 이름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두엽, 이마엽, 뭐 두정엽, 마엽 이렇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뭐에 따라 나는 거다? 위치에 따라 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 대뇌 겉질을 기능에 따라 나누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영역, 감각령. 예를 들면 시각령, 청각령, 후각령 이렇게 해서 후각 영역, 청각 영역, 뭐 미각 영역 이렇게. 그래서 이건 감각령이야. 감각령에 들어온 자극을 판단하는 영역, 연합령. 그래서 연합령도 청각 연합령, 시각 연합령, 후각 연합령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이제 뭔가 행동으로 나갈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운동령. 운동신경으로 연결되는 장소가 될 거야. 그래서 기능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작년에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났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자,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해놓고 1번, 2번, 3번 누가 관여했는지 적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자, 1, 2, 3번 중에 누가 관여한 거죠? 1번. 2번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지. 왜? 나를 부른다는 걸 알았잖아. 소리가 들렸다? 그럼 1번만 관여한 거야.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 듣고 저 이거 내 이름인데? 라는 걸 내가 판단한 거잖아. 연합령도 관계를 한 거지. 소리를 듣고 쳐다봤다? 그러면 운동령까지도 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각령과 연합령이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에 따라 나누면 얘네들, 기능에 따라 나누면 얘네들. 하지만 뭘 나눈 거다? 겉질을 나눈 거야. 속질을 나눈 게 아니에요. 겉질을 나눴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대뇌가 하는 일은 흔히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제 머리 진짜 좋아 라고 할 때 그 머릿속에 함축된 개념, 이게 대뇌가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숨 잘 쉬고 동공마사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 머리 좋은 애들의 특징은 학습 능력이 있다라든지 추리력이 있다라든지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관찰력이 있다라든지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도 IQ가 높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잘한대요. 감각이 예민하다든지 이게 대뇌가 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 정신 작용을 주로 누가 한다? 대뇌가 하는 거죠. 자, 대뇌는 좌반구랑 우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반구는 오른쪽에 관한 일을 할 거야. 우반구는 왼쪽에 관한 일을 할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신경이 뭐 되는 거야? 중간에 교차되는 거야. 그래서 좌반구, 우반구가 신경이 교차되면서 반대편 몸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손을 붙여요. 손에.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